자, 엣지캠 화면 창 띄우겠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엣지캠 2010 R2예요. 네, 저는 2009로 먼저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버전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가공했을 때 뭐 조도라던가 아니면 토러런스 이게 정밀도 같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토캐드 파일을 하나 불러왔어요. 혹시 뭐 오토캐드 파일이 아니라 만약에 유지에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 IGS 파일 있죠? NX4로 한다 그러면은 IGS 파일로 이게 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지 NX 지금 6로 되어 있는데 이제 4로 하신다니까 4로 작업을 해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지, 그러니까 엣지캠에서 호환이 가능한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거 오토캐드 파일, 그리고 유지에서 할 수 있는 IGS 파일, 그리고 여기 UGS 파일도 있겠죠. 그런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D 라인만 작업한다 그러면은 UG 파일로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툴도 마찬가지지만 IGS 파일로 항상 불러오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여기 test.dwg라는 오토캐드 파일에서 기능사 영상 하나 만들어서 열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컨트롤 E를 딱 누르는 순간 화면 맞춤이 됩니다. 있는 형상에 대해서 화면 맞춤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엣지캠의 원점이 좌측 하단에 있지만 보통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리미트 설정을 하지 않게 돼요. 원점 자체가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항상 그냥 임의의 화면상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맞춤이라는 걸로 하던가 아니면 컨트롤 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항상 3D 모델링이 굳이 필요 없어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요 밑에 있는 거 필요 없고 델리트 눌러서 준 다음에 중간에 센터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라인 그리고 주석도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필요한 건 가공한 홀 그리고 안쪽 포켓, 바깥쪽 포켓 그리고 외곽 테두리만 있으면 작업하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럼 굉장히 좀 작업이 좀 빨라지겠죠. 오토캐드에서는, 유지에서는 라인만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계에서 설정하는 거 거진 똑같습니다. 항상, 기계에서는 좌측 하단 아니면 뭐 중간 센터에서 원점을 잡지만, 요 형상, 원점을 잡을 위치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 변환이라는 기능입니다. 혹시 빠르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변환 아이콘 클릭. 자, 다이나믹이라는 걸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다이나믹 체크를 꺼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숫자들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이나믹을 체크하는 순간 활성화가 아예 꺼집니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형상을 다이나믹하게 그냥 가지고 오겠다. 거진 드래그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는 순간 활성화가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커서의 모양을 잘 보세요.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잘 보세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 커서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엣지캠은 크게 화살표, 박스의 포인트, 십자의 사각형의 커서의 3개의 모양이 있는데 지금의 모양은 아까의 중간 정도예요. 이 커서의 모양은 항상 뭔가를 선택을 하는 뜻입니다. 뭐 라인, 선, 면, 모델링, 객체, 점 항상 어느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물체들을 선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의 커서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 커서가 딱 나오는 순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엣지캠에는 항상 뭔가 법칙이 있는데 항상 뭔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엔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정석대로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커서의 모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 모양의 사각형 모양과 똑같죠. 이거는 이제부터는 원점을 이제 잡는 겁니다. 저 어떤 의미의 모서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선의 끝점. 그러니까는 지금은 내가 이 형상의 원점이 될 모서리 끝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좌측 하단이 저는 원점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끝점 커서를 가져가면은 스냅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잡히게 됩니다. 박스로.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는 순간 형상은 저를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다이나믹하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원점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커서의 기능 중에 하나가 키보드 X 또는 키보드 Y 또는 키보드 Z. 그러니까는 X, Y, Z 알파벳 3개 중에 하나를 누르는 순간 좌표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지금 잡은 나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잡은 위치는 이 좌표 입력 절대 좌표로 0, 0, 0으로 가겠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X키를 눌러도 안 돼요. Y키를 눌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지금 한글 모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영문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한번 X나 Y를 누르시면 좌표 입력 창이 나오고, 요 기능은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여기 좌표 입력 아이콘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 요 아이콘 좌표 입력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나오게 되죠. 기능과 똑같습니다. 0, 0, 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내가 방금 잡은 마우스 좌측하단의 모서리는 이쪽 원점으로 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마우스 조작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제 줌, 이제 확대, 축소예요. 유지처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 마우스 휠 버튼, 중간 버튼,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가지고 이 두 개로만 항상 작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형상에서 항상 뭐 정면도로 보고 싶다, 측면도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다이나믹이라고 써있는 여기 D가 보이시죠? 색깔 D.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는 순간 측면도 여러가지, 뭐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도를 클릭하는 순간 아까 원래 봤던 위치를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등각도를 보겠습니다. 특히 기능과 학생들한테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모델링을 작업할 때 항상 아이솔 메트릭을 좀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항상 방향이 Y, X, Z라는 거를 항상 등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링을 막 작업을 하다가 회전을 시키고 싶다던가 아니면 옵셋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Z방향으로 옵셋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뭐 X방향으로 옵셋을 익스트루드를 시켜야 될지 모를 땐 항상 등각도로 놓고 작업을 하는 버릇을 좀 길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면 오른쪽에 모재 또는 지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을 작업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소재에서 작업을 할 건지, 어떤 사이즈의 소재에서 작업을 할 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자동 모재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자동 모재 설정 체크를 하는 순간 엣지킨 공간 안에 있는 라인이라던가 모델링을 최외곽점까지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를 00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실린더예요. 선반이 아닙니다. 박스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박스로 항상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박스 옵셋에서 X와 Y는 항상 0으로 놓으시되 Z 최소만 도면에 나와 있는 뭐 17이라던가 뭐 20이라던가 6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Z 최소 값을 22예요.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22라 그러면은 이 라인의 평면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22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9를 놨느냐? 여기 최소라는 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대라는 게 플러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 최소라는 값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항상 이 엣지캠 평면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22mm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작업이 됐지만 위쪽에 모젤 렌더링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하나의 소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재가 어떻게 사이즈가 어떤 식인지를 한번 확인을 보여드릴게요. 치수 측정하는 거는 거리 측정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와 내가 찍은 모서리를 클릭하는 순간 좌측에 이렇게 7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Z값도 찍고 찍는 순간 20이라는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또는 여기 정보 유지해서 컨트롤 I 딱 누르는 순간 정보가 똑같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 클릭하고 이 라인을 이 원의 정보를 보고 싶다. 클릭하는 순간 엔터. 좌측에 이거는 반지름 값이 4구나. 그리고 Y 값은 이쪽으로 가 있고 X 값은 이쪽으로 가 있구나. 센터가 X35, Y35에 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드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점이라는 걸 항상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점이라는 아이콘 클릭, 그리고 이 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는 순간 이 중심에 스냅이 딱 잡히죠. 클릭하고 빨간색 점이 나왔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엔터예요. 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드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엣지캠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연필 표시가 되어 있는 디자인 모드와 여기 엔티밀 표시가 되어 있는 가공 모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간단하지만 모듈을 설정하고 그리고 라인을 원점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세 가지의 작업을 지금 디자인 모드에 했어요. 그리고 이 모델링 작업을 했을 때 디자인 모드에서 딱 끝났다 싶으면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가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가공 모드로 클릭을 하시던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가공 모드로 넘어간다던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가공 모드. 보통은 이 아이콘 클릭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클릭하는 순간 자, 이제 어떤 기계 살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밀링에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여기 TMV40A2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경고정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밀링 기능부 학생들이 가공을 다 작업하고 나서 공차를 맞출 때 쓸 수 있는 포스트예요. 이건 제가 똑같이 TMV40A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가공 모드를 클릭하는 순간 가공 시퀀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설정할 거는 딱 두 개예요. 기계 타입 밀링으로 바꾸고 포스트는 그냥 TMV40A로 바꾸고 선반 기능은 틀리겠죠. 기계 타입을 선반으로 바꾸고 포스트를 SK100이라든가 만들어두는 화천이라든가 위아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요 밑에 거는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 데이터, 선반 척 설정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4축, 5축을 쓰실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 창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거 화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센터 드릴, 그리고 엔드 드릴. 자, 가장 먼저 드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홀 자동 가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이 홀 자동 가공 아이콘 하나, 그리고 여기 황삭 자동 가공 하나, 딱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더 이상 쓸 건 없어요. 만약에 기능부 학생들이 쓴다 그러면
몇 가지를 써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근데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딱 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 기능으로만 쓰면은 항상 끝납니다. 우선 홀강호 해볼게요. 자, 홀강호 아이콘 클릭하는 순간 커서의 모양 잘 봐야 돼요. 아, 여기서는 뭐 모서리라던가 하나의 좌표점을 찍어야 되는구나. 아까 점을 찍었죠? 요 점을 클릭. 선택을 했어요. 엣지키면 항상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선택하는 순간 무조건 엔터예요. 자, 홀 자동 가공에는 모든 홀에 대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카운터 보호, 카운터 싱크, 뭐 리머, 탭, 보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쓰는 거는 딱 세 가지. 일반, 가공 방법, 황삭 이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자, 일반에서 설정할 거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안전 높이 10, 접근 높이 5, 가공 수높이 0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G05 급송이속으로 형상의 안전 높이까지 10mm 딱 가고 나서 이 10mm에서 가공 시작점까지 0으로 딱 오게 된다 그러면 10에서 0까지의 가속도가 딱 붙으면서 끝에 요 118도가 각이 딱 들어가 있는 끝점이 살짝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 높이 5mm까지 반으로 딱 줄어드는 겁니다. 10에서 5mm까지 G00으로 딱 오고 그리고 5에서 또 0으로 천천히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높이는 항상 0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관통 여부와 출력 경로는 무시해요. 이거는 3D 모델링에서만 적용합니다. 자, 가공 방법은 센터 드릴이겠죠. 센터 드릴 깊이는 마이너스 3mm 정도로 접근 속도는 100 정도 주고 회전 속도는 1200. 자, 센터 드릴 하는데 이 센터 드릴의 깊이는 아까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3mm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100mm/min이에요. 그러니까는 1분에 100mm가 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회전 속도는 RPM 1200 RPM입니다. 공구 번호는 1번. 뭐 예를 들어서 센터 드릴이 만약에 공구 머신센터에 5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공구 번호를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순위는 무시를 합니다. 이거는 혹시 이 센터 드릴 전에 다른 작업이 뭐 첫 번째로 가야 될 게 이거는 센터 드릴 하기 전에 뭐 스포 드릴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1번으로 놓는다거나 뭐 2번으로 놓는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해요. 우선순위를 그냥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은 3. 자, 가공만 하고 나서 카운터 가공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쓰지는 않습니다. 카운터 싱크 카운터 보호하는 건데 이거는 산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무시를 해요. 자, 중요한 건 황삭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건 팩드릴이에요. G코드로 따지면 G83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팩드릴로 하고 깊이는 아까 두께가 22mm예요. 그러면 딱 22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드릴 각도가 끝날이 118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뾰족한 끝점이 계속 제로로 인식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한 25mm 정도 플러스 3mm로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5mm로. 자, 휴지기간 드웰 시간은 쓰지 않습니다. 절임량은 3mm 그리고 색들의 안전 높이 들어갔다가 이 평면 0.0에서 3mm가 떠있는 상태. 왜냐면 칩이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3mm 접근 속도는 100 정도 두고 회전 속도는 880 그대로 주세요. 공구 라이브러리는 그냥 무시합니다. 이거는 뭐 첩과 아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거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접근 속도 100, 회전 속도는 880입니다. 드릴은 RPM을 좀 빨리 주면 안 돼요. 네, 보통은 접근 속도 한 150 정도 줘도 상관없는데 뭐 소재 자체가 약간 좀 틀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구 번호는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2번, 공구 직경은 882. 자, 여기까지만 우선은 설정을 하면 돼요.
정삭은 여러분들 혹시 이게 기능장에 기능 대학 가가지고 기능사 산업기사라던가 기능장 시험 볼 때 탭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리머를 쓸 수가 있고 보호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지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일반 가공 방법 황삭 세 가지만 썼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딱 생성이 돼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보면은 공구가 천천히 센터들을 한번 딱 찍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해요. 3mm 들어갔다가 뜨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실제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여기 가공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가공 시뮬레이션 클릭하는 순간 또 다른 창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속도를 좀 줄이고 마찬가지로 등각도를 보고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센터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그래픽상이 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통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드릴 작업은 우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외곽 황삭과 내측 황삭을 같이 하면 되는 게 황삭이라고 하기엔 좋고 그러니까는 외곽 작업과 내측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기능이 여기 보면은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아이콘 클릭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순서가 약간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황삭 자동화 아이콘 클릭하는 순간 마우스 커서의 모양 뭔가를 선택하라는 커서의 모양이죠. 자, 외곽 작업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이 외곽 작업 라인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 선택하는 거예요. 체인으로 딱 거는 거죠. 자, 외곽 체인을 나는 요거로 작업을 하겠다. 선택을 하셨으면 엔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체인 작업을 했는데 공구가 요 라인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라인 작업을 하고 나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울타리를 잡아야 되지만 가공 영역 선택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가공 영역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라인을 모재라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절삭 방법은 하향 공구 직경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미리만큼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구가 만약에 10파이다 그러면 8mm만큼을 이동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유량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차가 0.01 중요한 건 이 모재 선택을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을 최대한 깨끗하게 나오게 하려면 항상 하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능사 시험 볼 때 이제 G코드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항상 G41로 그 좌측 고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죠. 좌측 고정을 작업을 해서 가공을 하는 이유가 항상 하향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하향 가공을 하고 공구는 이성속도 180에 1000 10파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속도는 이 정도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구에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공구 메이커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감속을 해가면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공구가 왜 3번인 건 알겠죠? 이게 1번 센터 드릴 했고 2번 드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공구가 순서대로 3번을 해야 되겠죠.
자, 깊이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 높이는 10. 시작 높이는 여기 평면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가공 깊이는 외곽이 마이너스 5mm까지. 그리고 절임량도 똑같이 증사 시험 볼 때 한 번에 들어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한 번에 들어가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정이 하나, 둘, 세 개가 설정이 다 됐으면 자, 모재 선택이라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는 순간 모재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모재가 어떤 거냐면 요 육면체 사각박스죠. 더블 클릭을 해서 요 사각박스를 선택하겠다 라는 기능입니다. 사각박스 선택하고 나서 선택했으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또 엔터죠. 그러면 외곽이 공구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외곽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작업하게 되는 거예요. 캠이라는 거는 캠 자동 가공이라는 거는 외곽을 한번 쭉 가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쪽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중간중간에 가공하고 나서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요한 부분만을 모서리가 남을 것 같은 부분만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필요하면 빨리빨리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 번에 가공해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이러면 외곽 작업 끝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안쪽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안쪽 작업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 황사 가공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왜냐면 조건값이 똑같기 때문에 공구도 똑같고 번호도 똑같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황사 가공 클릭을 한 후 살짝만 내려와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때 컨트롤 키와 마우스를 동시에 딱 띄게 되면은 하나가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툴피스가 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나는 라인을 선택하겠다. 확인, 그리고 요 안쪽만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겠다. 엔터, 그리고 가공 영역 선택하지 않고 한 번 더 엔터. 그러면 아까 이 위에 있던 조건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의 깊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뭐 바깥쪽은 5mm인데 안쪽은 3mm다. 그럼 가공 깊이만 3mm, 마이너스 3mm까지, 그리고 절임량도 3mm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일반에서 모재 선택 체크만 꺼주시면 됩니다. 모재 선택이라는 거는 라인을 기준으로 바깥쪽의 모재를 인식해서 외곽 작업을 하는 거지만 모재 선택을 체크를 꺼주는 순간 이 라인을 울타리로 인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형상 가공은 완료가 되는 거죠. 형상 가공은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차적인 작업은 다 끝나게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실제 가공을 했을 때 이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씩 있다라는 거죠. 우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렇게 그래픽이 좀 안 좋은 거는 제 컴퓨터만 그래요. 윈도우 7인데 그래픽 카드가 호환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HDMI 안 맞아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빼고 요 중간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대각선을 진입해서 가공하죠. 이러면 이제 공구가 이제 좀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으로 들어가서 가공할 수 있도록 약간은 변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 모드에서 이 포인트를 복사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구는 캠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항상 공구가 수직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엔진 자체를. 항상 공구가 수직으로 들어가면은 공구가 파손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각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수직으로 넣을 수 있게끔 바꿔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변환 아이콘 한번 썼었어요. 이 변환 아이콘 클릭하면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다이나믹이 아니라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Z를 마이너스 22, 두께가 22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마이너스 22로 복사를 할 거예요. 확인 누른 후 포인트 클릭 엔터. 그러면은 이 밑에 포인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밑에 포인트 하나를 만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얘한테 이제 속여주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드릴을 가지고 만약에 드릴을 가지고 마이너스 22까지 관통이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엔드밀은 관통이 되어 있는 위치까지 와도 안전하니까 너는 요 밑에까지 와도 된다. 라는 거를 내가 얘한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황삭 가공 플러스를 클릭하면은 밑에 요 황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옵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황삭 가공 더블 클릭하시면 자, 자동 가공에서는 몇 가지만 설정해 주면 되는데 수동 가공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황삭 가공 더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다시 선택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접근 방법에서 접근 방법을 드릴 지점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드릴 지점으로 선택하는데 드릴은 어디까지 뚫려 있는지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자동드릴은 드릴 지점으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 자, 가장 먼저 공구를 숨겨보겠습니다. 공구 표시 설정 체크를 해서 공구 숨기고 가장 먼저 요 안쪽 더블 클릭해서 작업을 하죠. 자, 요 라인 선택 엔터. 그리고 요 라인을 기점으로 안쪽만 작업하기 때문에 외곽 바운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 그리고 자, 황삭이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냐? 아까 드릴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였죠. 드릴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선택.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른 순간 공구는 이렇게 중간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헬리컬로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렇게 중간부터 들어가는 걸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간부터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외곽 가공하고 나서 그리고 수직으로 들어간 다음 그 다음에 가공하게 됩니다. 자, 방금 수직으로 들어갈 때 빨간색으로 깜빡거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충돌 시 그러니까는 이 공구가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8파이 드릴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10파이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 거를 미연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작업은 다 끝났어요. 가공 시간은 봤을 때 6분 정도가 걸리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NC 파일로 변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찾아보기 클릭, 바탕 화면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1111 저장. 자, 공구가 1번 드릴, 2번 드릴, 3번 3개가 다 한 번에 묶여서 동시에 뺄 건지 아니면 나는 드릴만 뺄 건지 선택해 주시는 거죠. 논으로 놓으면은
공고가 1번, 2번, 3번의 툴체인지 M코드까지 들어가가지고 작업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는 순간, 자, 이 학생의 뭐 번호, 아니면 프로그램 번호 있는 게 상관없죠. 만약에 학생의 번호가 0013번이다. 아니면 그냥 13번 넣어도 상관없고요. 확인. 그 다음에, 확인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이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자, G98, G81, X, Y, Z 3mm. 자, 이게 뭐냐면 G81이에요. 그냥 센터 대리를 한번 콕 찍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G83으로 쭉 가공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G54라는 좌표를 가지고 길이 보정 Z3mm까지 들어가고 천천히 Z5mm로 들어간 다음에 가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플로프 두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끝나는 거죠.